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월드 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지만 국제 정세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빠른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테헤란의 원자폭탄, 이스라엘이 미사일 공격에 침묵하는 이유라는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의 분석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매체는 10월 1일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 직후 하마스의 작전 개시일인 10월 7일 1주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2시간 뒤, 하루 이틀 뒤 이란의 보복이라도 할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참모진은 응답할 시간을 선택한다고 했고 국방부장은 옵션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굶주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승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짜르그라드는 이와 관련해 토요일 이란에서 발생한 미스테리한 지진과 연관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면서도 아직 이란을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테헤란이 약속한 아주 고통스러운 대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저녁 이란 북부 셈난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만 이번 지진은 미스테리했습니다. 이웃 아르메니아의 지질 관측소에서는 그 이후 어떠한 여진도 기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연 지진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폭발, 즉 지하 핵실험에 의한 것입니다. 텔레그램 채널 밀리터리스트는 이와 관련해 오만의 하무드 알 누프리 교수를 인용해 이란이 곧 핵무기 보유 발표를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적어도 미국 정부가 일요일 밤 전쟁을 완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국영방송사 칸이 소개한 것처럼 이란 영토 내 특정 표적을 공격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을 설득하면서 그 대가로 보상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참으면 광범위한 외교 지원과 추가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은 공격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CNN이 지적했듯이 미국은 이란의 핵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반대한다고 이스라엘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군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이란의 핵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미국이 직접 개입한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미 2023년 5월에도 지하 핵설이 너무 깊어 미국이 가진 무기로도 파괴가 불가능할 거라는 기사도 나온 바 있습니다. 특히 테헤란 남쪽에 위치한 포르도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제대로 이란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항공기 급유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어디를 공격할지 최종 결정은 이스라엘에게 달려있지만 미국이 네타냐후를 제대로 돕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로 곤란합니다. 짜르그라드는 미국이 일단 이스라엘을 만류하는 이유로 미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네타냐후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바이든과 해리스를 익사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의 에너지, 핵시설을 공격하겠다는 텔아비브의 위협은 이란의 강력한 대응과 중동 전역에 걸쳐 전쟁을 촉발할 것이며 이 지역에 미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게다가 에너지 위기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 큰 타격을 줍니다. 휘발유 가격이 치솟을 것이고 이로 인해 다른 모든 물가도 상승합니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부실한 거버넌스와 대외 정책 허약함을 비난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들 말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두려워했고 미국을 존경했는데 지금은 비웃고 있다고 트럼프는 말합니다. 그런 추세에서 트럼프는 해리스를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오니스트와 유대인이 선호하는 트럼프는 공개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의 핵시설을 우선 공격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걱정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란을 싫어했고 이스라엘에서 기도받고 싶어하는 트럼프는 중동의 혼란이 미국을 강타해 민주당 지지세가 급감하기를 바란다고 짜르그라드는 분석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보다는 이스라엘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물론 많은 민주당 유권자들이 팔레스타인에 공감하고 시온주의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잔인한
텔아비브를 지지하는 워싱턴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또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대응해 주요 전쟁이 시작되면 키예프가 비운 무기고를 미국이 다시 채우는 것도 곤란해집니다. 여기에다 중동의 사태 악화는 에너지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을 불러일으켜 러시아의 재정 수입에 횡재를 안겨줄 게 뻔합니다. 그러면 러시아 군사력도 더욱 강화돼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텔아비브에 대한 워싱턴의 진지한 지원은 이스라엘의 뻔뻔함에 분노한 아랍 세계를 자극해 미국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이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열망하고는 있지만 실행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미국,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전화통화 직후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미군과 시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자유권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추가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상당한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요압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미 국방부로 불러 10월 9일 중동 안보 상황에 관한 협상을 가집니다. 이는 적어도 앞으로 며칠 동안은 이스라엘의 대규모 대응이 없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 마이클 쿠릴라 장군도 이스라엘 카운터파트와 이란 공격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심각한 보복을 만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짜르그라드는 전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